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G3 도약을 위해 클라우드 산업 육성의 속도를 높입니다. 클라우드가 초고성능 연산 자원과 방대한 데이터 저장 처리 능력을 제공하는 만큼 AI 시대의 필수 인프라라는 판단에서입니다. 현대로템이 루마니아 현지에서 K2 전차 시연을 펼치고 사업 수주 초읽기에 들어갑니다. 이와 별도로 폴란드와 2차 계약 수주까지 구체화할 전망입니다.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7만 3천여 명으로 3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월 취업자 수 증가폭과 비교하면 반토막이 난 수준입니다. 4인 4색 주식 고수들의 매매 비결이 공개됩니다. 주식포맨 안녕하세요. 저는 진행을 맡은 이정원입니다. 미증시는 3월 PPI가 발표됐습니다. 2.1% 예상치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오면서 혼조세로 마감했고요. 오늘 우리 증시는 총선의 여파로 금융주들이 낙폭을 과대하게 나오면서 코스피는 2,700선을 내어주었습니다. 그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주가 강세 흐름 가져갔었는데요. 자, 우리 이런 시장 속에서 어떻게 수익 볼 수 있을까요? 주호 선생님과 오늘 시장 분석과 함께 수익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포맨 힘차게 출발합니다. 하락시장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주호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고요. 오늘 함께 해주시는 분들에게서는 또 시즌2 자료집 1에서 5탄까지 5가지를 모두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같이 참여하셔서 주호 선생님 무료 자료집까지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전문가님 주호 선생님 모셔보겠습니다. 주호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오늘 또 밸류 프로그램 기대감 같은 거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금융주들 좀 많이 빠졌고 네. 시장이 금요일이라서 좀 눌린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초반에 봤을 때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네. 이렇게 누르면서 좀 끝난 이유가 뭐였는지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일단 전일에 우리 국내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네. 일단 옵션 만기일인데 의도적으로 가격 맞추기 게임이 진행됐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오늘 만기 후폭풍이 좀 더 강하게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오늘 그 외국인 투자가들의 그 포지션을 구축한 모습을 보면요. 오늘 선물 쪽에서 선물 시장입니다. 선물 시장에서 1조 3천억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제일 중요시 봐야 될 거 지금 현재 원달러 환율입니다. 지금 현재 시간으로 원달러 환율이 1,378원대까지 올라가는 파동이 열리고 있는데요. 원달러 하루 10원대 변동성은 엄청난 변동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 변동성에 따라 우리 국내 시장의 변동성도 좀 확대될 건데 외국인 투자가들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매수세는 가담하지 않고 오히려 매도세로 전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원달러 환율이 1,380원대하고 90원대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은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시키고 1,450원까지 열리는 파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시장의 포인트는요. 2,690선과 2,720포인트가 핵심 포인트였는데 오늘 마찬가지로 나스닥이 1%가량 상승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일에 미리 선방향됐다는 그런 관점으로 오히려 시가가 저가 잡히면서 오히려 하방 공격이 강화되면 종가는 또 저가에 잡혔죠. 그러면 이제 한 템포씩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는 패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좀 크다고 봅니다. 이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돌파시키면 외국인 매도세는 더 강화될 걸로 보고 있고요. 그때부터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볼 건 삼성전자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의 흐름이 지금 현재 그 86,000원대를 상단으로 하단 공격이 나왔는데 생명선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생명선은 82,400원입니다. 어제 82,500원 확인하고 대반등 코스로 나타났는데 아직은 삼성전자가 82,400원은 붕괴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삼성전자가 82,400원이 붕괴 파동으로 나타난다 하면요. 이미 우리나라 종합지수는 2,600 초반까지 내려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원달러 환율은 1,400원을 돌파시켰다고 연결 고리가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변동성이 더 확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급락장이 열리고 전일에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 이후에 오히려 나스닥은 반대로 상승 방향으로 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은 반대로 역행하는 구조, 그리고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특히 중화권 증시가 오늘 하락세가 좀 강화되었다는데 우리나라도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시장과 다음 주 목요일 시장은 변동성이 하방 변동성으로 더 확대되는지 나스닥의 구조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쪽 방향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오늘 원달러 상승이 좀 크게 오르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보였습니다. 현재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2,690선과 2,720선 여러분들께서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82,400원 잘 지켜주는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가 더 변동성이 커질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오늘 시장 속에서는 강했던 게 전력 쪽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런 말도 있어요. 구리 쪽이 이제 가격이 올라서 예. 전력 전선 쪽이 오르는 것도 있는데 예. 그쪽 섹터까지 다 돌면 순환매가 다 돌았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맞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보통 보면 지금 현재 전력 관련주 하면은 AI 발전과 네, 앞으로 투자 방향이 전력 소비량이 많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 종목들이 지금 상세가 지금 네.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위치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삼화전기가 지금 대표 주자로 뭐 가온전선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삼화전기 차트 한 번만 먼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항상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현재 각도가 이 주식이라는 건 각도가 중요합니다. 네. 각도 자체가 가파라요. 네. 그러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대략 15,000원, 6,000원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고가가 전일에 44,7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네. 그럼 거의 200~300%가 올라온 관점이거든요. 그죠. 그러면 과연 이 종목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제 고민하실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어설프게 추격 매수 때렸다가는요. 우리가 과거 역사를 보셨지 뭐 에코프로나 150만 원 찍고 50만 원대까지 주저앉은 것처럼 모든 주가는 과거를 회귀하게 돼 있어요. 과거 주가를 회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삼화전기 같은 종목은 여기서부터는 디프리 파동을 이용 가능합니다. 대신 추격 매수 권한은 우리 주린이 여러분들은 손절매가 가능하지 않는다고 하면 접근 금지 이런 관점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대장주격인 이제 삼화전기, 가온전선 이런 종목이 있듯이 반대로 후발주, 광명전기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광명전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광명전기를 보시면요, 이제 광명전기를 보시면 일단. 네, 조금 이따가 예, 광명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섹터로 어쨌든 구리 관련주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면서 전력 전선 쪽 좀 강세 흐름 보였고요. 하지만 그 대장주인 삼화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격대가 200에서 300% 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해 주셨습니다. 자, AI 관련 쪽이 계속해서 강세 흐름 보이면서 그 AI 쪽에서는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전력 전선으로 좀 몰리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이 섹터의 유지 현상은 언제까지 보시나요? 혹시? 이제 단기간 거의 다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AI 관련주도 마찬가지듯이 어느 이상 올라가면은 거기서는 흔들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삼화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수 영역입니다. 네. 이제 주린이 여러분들이 잘못하면은 35,000원까지 조정파가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그 광명전기 후발주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광명전기라는 종목을 보시면 이 종목은 아직 바닥권에서 춤을 추고는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이 끝자락이라는 게요. 선도주가 먼저 움직이고 선도주를 위에서 대롱대롱 매달리게 만들어 놓고 팔아먹는 작업은 이 힘의 에너지를 후발주로 돌리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네. 그럼 이런 광명전기는 오히려 한 템포로 올라갈 수 있는 조건이 깔려 있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꼬리 변동성이 위아래로 흔들면서 계속 강화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일주일 동안 꼬리 변동성이 나왔고 오늘 음봉꼬리지만은 이게 보면 종가상으로는 2% 불었습니다. 네. 그러면 매집봉이에요. 매집봉이라는 것은 물량을 한번 털어내는 작업을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오히려 눌림 매수 관점이 유효하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은 3,000원 돌파 시도는 한 번쯤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 광명전기가 오히려 먹을 떡이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네. 자, 오늘의 섹터로 전력 전선
살펴봤습니다. 우리 종목들 2개 봤는데요. 오늘 가온전선, 광명전기, 그리고 삼화전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삼화전기와 가온전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좀 많이 대장주로서 가격적으로 올라왔고요.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아직 바닥권이라서 이 친구를 좀 공략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광명전기 같은 경우에는 눌림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면 좋으실 것 같고요. 3,000원 돌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섹터 같이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락장에서도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찾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주호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같이 해주시는 분들은 주호 선생님의 무료 자료집도 받아가실 수 있는데요. 시즌2 5개 모두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주호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요. 자, 전문가님, 오늘의 강의 또 어떤 강의로 준비되어 있을까요? 일단 제가 1탄부터 5탄까지 거의 한 달 넘게 자료집을 또 증정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집이 또 이제 오늘 그 스페셜 데이라고 해서 1탄부터 5탄까지 전부 증정하는 그런 이벤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그 자료집에 1탄, 2탄, 3탄, 4탄은 어떤 전략이 들었는지 여러분께 한 번 더 공개를 한번 해드리고 전략을 한번 짜는 구조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시장이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 여러분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 특정 종목만 올라갑니다. 대체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이 4종목이 지금까지 시장을 주도해왔거든요. 그럼 이 4종목이 올라가도 4종목은 다 흘러내리게 돼 있어요. 보통 지금 제가 계속 이 시간 되면 말씀을 드리는데요. 계속 그 종목군들은요, 4, 5월달 실적 발표 시즌입니다. 실적 발표가 나온 이후부터는 오히려 5월달까지는 개별 종목들은 잘못 선택했다가는 오히려 다 녹아내리는 방향이 흘러내릴 겁니다. 대신 기준봉이라는 세력 매집 종목, 장대 양봉입니다. 그런 종목이 선정되는 종목군들은 오히려 상승세를 계속 유지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는데 반대로 그런 구조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패턴만 유지하고 있다가는 오히려 예를 들면 5,000원짜리 종목이 내가 갖고 있다 하면은 여기서 4,000원이나 3,500원까지 계속 흘러내리는 시장으로 탈바꿈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이 지금 원달러 환율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 국내 시장의 변동성이 좀 강화될 여건이 좀 깔리지 않을까 지금 판단 기준을 거기다 두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료집을 제가 증정해 주는 이유는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도 한 종목을 매매하시듯 그 종목에 장대 양봉이라는 기준봉이 선정되는 종목을 어떤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짜는지 여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4월달, 5월달 시장에 흔들리는 파동 속에서도 수익률은 극과 극을 달할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제가 이 시간에 또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면은 그동안의 자료집을 제가 증정을 해드렸는데 좀 공부는 해보셨습니까? 네, 조금 했습니다. 조금 갖고는 안 되는데 이런 시장에서 조금 갖고 그죠? 남들보다 10배, 20배는 해야 이겨낼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네. 그러지 않는다 하면은 남들과 똑같이 가버리기 때문에요. 맞아요. 남들 계좌들이 다 마이너스다 하면은 본인 계좌도 마이너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조금이나 뭔가 대책을 세우고 거기에 대해서 반해서 전략을 세워야겠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제 자료집을 증정해 드린데 기준은 이겁니다.
모든 기준은 이 기준봉 하나예요. 장대 양봉입니다. 이 장대 양봉이 이 조건이 다 들어갑니다. 매매 전략마다 조건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에는 이 장대 양봉이 몇 프로짜리고 대량 거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여부하고 이평선의 각도 이 세 가지 조건이 깔려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준봉이라는 애는 이전에 하락 각도가 강했다가 수렴 각도로 돌리는데 이 수렴 각도 속에서는 거래량도 얼마 없이 그냥 흘러내리는 파동에서 이 이평의 각도를 수렴으로 돌리는 각도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대 양봉이 하나 선정이 되는데요. 이 장대 양봉이 이전의 저항대를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었는지, 그리고 이 대량 거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 그리고 이평선은 장기 이평선, 단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을 다 돌파시킨 장대 양봉인지 이 여부에 따라서 전략이 달리 움직인다. 이렇게 알고 기본은 이렇게 깔아놓고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오늘 그 청기누설 자료집을 제가 증정을 해드리는데요. 1탄과 2탄, 3탄, 4탄, 5탄 한 번에 다 세트로 증정을 해드립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떤 전략이 들어가 있는지 오늘 제 방송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뭐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1탄부터 5탄까지 어떤 전략이 들어있는지 한번 설명을 리얼타임으로 한번 진행해드리고 이 내용은 무조건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된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 여기 5탄 같은 경우는요. 매수 신호만 뜨면 불기둥의 비밀이 수식 공식까지 다 제가 설정해서 딱 박아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차트 하나에다가요. 여러분들 HDS 사용하잖아요. 그 수식 공식만 설정해 놓으면 여러분들도 주호 선생과 똑같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탄부터 먼저 한번 체크 한번 보겠습니다. 1탄은 매수하면 급등하는 특급 매매법이에요. 어떤 매매법인데 저한테 되물으시면은 여기 보면 선정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종목 선정의 조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준봉을 찾아야 돼요. 일단 어떤 기준봉이 찾냐? 이전에 기준봉이 어떤 기준봉이 선정되었는지 기준봉을 하나 선정하셔야 됩니다. 장대 양봉. 그리고 이동평균선이 어디에 근접해 있는지 여기 두 가지 이동평균선이 근접해 있습니다. 어디서? 여기서 한번 들었다 놨는데 어디 전략에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정해서 매매 전략을 짤 거냐. 여기에 장대 기준봉이 선정돼 있으면 여기서 두 번째 장대 양봉이 섰습니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서기 과정에서 여기에 이동평균선 몇 일선과 몇 일선이 근접해 있어서 여기 장대 양봉이 섰는지, 그리고 기준봉 출현일로부터 5일 전. 그럼 어떤 기준봉의 출현이냐면요. 여기 두 번째 기준봉이 선정되기 전에 하루, 이틀, 3, 4, 5일 전 이 윗꼬리 캔들의 시가와 땡땡을 돌파시키는 장대 양봉이면 기본적으로 이 앞전 고가는 돌파시켜서 N자 파동으로 신고가를 갱신한다는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입니다. 그러면 이 1탄 매수하면 급등하는 특급 전략 실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전으로 들어가면은 기본적으로 시그네틱스입니다. 여기서 장대 양봉 선정됐죠. 그리고 한번 누릅니다. 눌렀는데 여기서 어디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짤 거냐. 그냥 제가 여기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여기 종가, 저가, 중심 이렇게 선정해도 됩니다. 근데 이 전략은 다음 기준봉이 어디서 선정됐는지, 그럼 이 기준봉이 선정됐을 때 기준봉 몇일 이평선을 돌파한 기준봉인지, 그리고 여기서 기준봉이 하나 생성됐는데 이동평균선 몇 일선과 몇 일선을 돌파한 기준봉인지, 그리고 기준봉 출현일로부터 5일 전의 캔들, 그럼 하나, 둘, 셋, 넷, 이 다섯 번째 캔들에서 시가와 땡땡을 돌파한 기준봉이라면 얘는 무조건 조건 없이 여기에 고가도 돌파시키면서 신고가 행진으로 나가는 전략이기 때문에요. 이런 전략은 여러분들이 현재 시장에서 바로 즉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법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래량의 비밀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거래량의 비밀이 아니라요. 거래량은 기술적 분석상 차트를 분석할 때 가장 신뢰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성이기 때문에 선행성. 우리가 매수와 매도는 실시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력들이 숨길 수 없는 흔적입니다. 캔들은 여러분들 그 세력들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후행성이에요. 그리고 매수자가 매도자, 우리가 거래량 보시면 매도하고 매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10주,
매도를 쳤어요. 그러면 매수하는 분들이 또 10주가 체결이 됐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합이 20주라고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10주 플러스 10주는 10주입니다. 거래량이 10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건 기본입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캔들 없이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요. 조합해서 판단 기준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인데 첫 번째 캔들의 기준봉이 하나 완성됐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요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첫 번째 기준봉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야 되는데 눌림 코스에서 여기 사이 구간의 눌림 코스인데 이 거래량보다 이 눌림 코스에서 어느 정도의 거래량이 나와야 되는지 어느 정도 이 거래량보다 이상이 나오면은 X 절대 선정해서는 안 된다. 대신 이 장대 거래량보다 어느 이하 나온다고 하면은 다음 파동의 장대 양봉이 나타난다고 하면 얘는 추격 매수 거래량으로 치고 같이 들어가도 된다는 조건이 깔리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 1번, 2번, 3번, 4번, 5번의 핵심 포인트를 잡아놨어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아주 자세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집에 그대로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것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려놨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TV를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 자료집을 이 거래량의 비밀을 꼭 챙기신다고 하면은 이런 종목군들의 바닥에서 45도 각도로 흘러내렸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장대봉이 생성됐는데 이걸 가지고 기준봉이라고 하는데 저 기준봉을 어떤 전략으로 응용 전략을 펼쳐서 매수를 잡아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N자 파동으로 2,700원, 800원대에서 다시 3,300원대까지라도 드실 수 있는 여기서 여기까지도 10%가 넘습니다. 15%, 20%짜리이기 때문에요. 이런 전략 하나는 여러분과 시키면서 지금 시장 자체적으로는요. 개별 종목도 힘 못 쓰는 시장입니다. 단지 이런 패턴이 완성되는 종목들은 힘을 쓰면서 올라갈 수 있는 방향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승률과 확률 높은 기준봉 매매법입니다. 아주 쉬운 거예요. 이것도 아주 쉬운 건데 어렵게 생각합니다. 우리 앵커님, 이 전략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번 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나요. 진짜 기억나십니까? 네.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지지저항입니다. 지지저항. 기준봉이 생성되고 나서 눌림 패턴으로 만들어지는데 이전에 지지저항대가 어디였는지를 먼저 체크해 봐야겠죠. 네. 그렇다면 여기 보시면 여기에 기준봉이 하나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기준봉이 나왔는데 무조건 우리가 보면 개인 투자가분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주린 여러분들은 조심해야 돼. 항상 첫 번째 장대 양봉이 생성되면은 꼬리 변동성으로 다음 날 조정파가 거의 90% 이상은 진행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이 장대 양봉이 수급이 좋으니까 그 수급에 따라 붙는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눌림 파동을 이용하셔야 돼요. 눌림 파동을 이용하시는데 어떻게 눌림 파동을 이용하냐? 그러면 이전의 저항대가 어딘지는 여러분들도 HTS를 딱 펼쳐보면은 차트 창을 한 펼쳐보면 눈에 보일 겁니다. 지지저항대 한 번 얻어맞은 자리에다가 수평선 하나만 딱 그어보세요. 일단 끄면은 지지저항이 어디쯤에서 위치를 잡고 있는지 기준은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이 첫 번째 장대 양봉이 생성됐을 때 여기에 조건이 따라가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 확실한 기준봉 고가는 20% 이상이어야 됩니다. 여기 저가부터 고가까지의 기준봉은 20% 이상짜리의 기준봉이 완성돼야 되고 전일 거래대금 대비 몇 프로 이상짜리 여기 장대 양봉이 생성됐을 때 이 거래량이 전일 거래량 대비 몇 프로 이상짜리의 조건이 깔려야 되는지 그리고 지지저항이 되는지 자리에서 이 두 가지 조건이 성립된다고 하면은 매수 타이밍으로 설정한다고 하면은 얼마입니까? 12,000원대에서 18,000원, 17,000원까지 올라갔죠. 근데 얘는 YC캠입니다. 유리기판. 지금 뭐 3, 4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파가 유지되죠. 이런 조건이 깔린다고 하면은 얘들은 다시 N자 파동으로 쭉쭉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승률과 확률의 실전의 EM넷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면 여기서 지금 장대 양봉이 하나 딱 튀어나왔습니다. 장대 양봉이 딱 나왔는데 이 장대 양봉의 기준은 확실한 기준봉의 고가가 20% 이상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29%짜리입니다. 29%짜리. 그리고 종가는 몇 프로짜리인지 종가는 현재 24%의 종가를 마감했어요. 그리고 전일 거래 대금 대비
몇 프로 이상짜리니 여기에 전일 거래 몇 프로 이상짜리인지 그럼 지지와 저항이 되는 자리에서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딱 성립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눌림 구조에서 나는 여기서 매수 잡았는데 이렇게 끌려가면 안 되겠죠.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고 자료집을 챙기는 분들은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눌림을 기다렸다가 여기 저항대, 지지대가 선정된 자리에다 라인 하나만 딱 그어서 여기서 매수를 잡았다가 하면은 쭉쭉 올리면 파동은 나오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상한가까지 나오고 5,000원, 6,000원대까지 얼마짜리였습니까? 여기서 3,000원대 주가가 5,000원까지만 가도 거의 7, 80%의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여기 상승해서 추격 매수할 이유 없고 이 전략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 기법을 익히신다고 하면은 이런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짜면 리스크는 제로가 될 거고 수익은 위로 업되겠죠. 이런 전략으로 매매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준봉 이외에 눌림 기준선 매매 전략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기준봉이 하나가 딱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준봉 이후에 눌림에 플러스 기준선이라는 것은 장대 양봉 이후에 이 기준선은 일목균형표에서 기준선입니다. 우리가 선행 스팬 있고 후행 스팬 있고 전환선 있고 이렇게 있죠. 이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나머지 선행 스팬, 전환선, 후행 스팬 얘는 다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해제시키고 기준선 26일짜리 기준선만 한번 딱 설정해 놓으면은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러면 이 라인을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는 기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10봉인의 기준봉이 출현했는지 안 했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기준으로 잡아도 되고 라인을 설정하다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10봉 이내에 기준봉이라는 조건이 깔려 있는지 몇 프로짜리 이상입니다. 몇 프로짜리 이상. 기준봉은 다 틀려요. 이게 16%짜리일 수도 있고 20%짜리일 수도 있고 25%짜리 기준봉일 수도 있습니다. 단지 이 기준선을 가지고 매매 전략 눌림 구조를 짜는 조건은 몇 프로에서 몇 프로 이상짜리의 기준봉이 완성됐을 때만 가능하다. 그리고 눌림 조정 시 거래량은 반드시 체크해야 되는데 장대 양봉이 섰을 때 이 장대 거래량이 섰는데 눌림 조정 시 이 장대 양봉을 돌파시켜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기준선 눌림 매수를 쳐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깔리는 겁니다. 그리고 일목균형표 기준선 26에서 매수 여기 눌림 노란색 여기서 눌림 매수를 치는데 여기 네 번째 땡땡땡땡땡땡 물음표가 있죠. 이게 강력하게 중요한 포인트가 잡히는데 이 또한 자료집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이다 판단하시고요. 이걸 꼭 받아 챙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실전으로 갈게요. 이 실전은 여기에 지금 기준봉이 하나 딱 완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매매 전략을 어떻게 짤 거냐? 우리가 기준선, 이평선 다 뺐습니다. 이동평균선은 다 제외시키고 기준선 하나, 이 기준선 하나만 가지고 일목의 기준선 하나만 가지고 매매 전략을 짜는데요. 이 10봉 이내에 기준봉이 출현했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기준봉 없죠. 기준봉 없이 여기서 처음으로 기준봉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눌림 조정 시 거래량을 체크해야겠죠. 이 눌림 조정 시 거래량이 이 처음 발생한 기준봉의 장대 거래량을 넘지 못하고 지지직 기어다니죠. 그렇다면 포인트가 나오겠죠. 일목균형표의 기준선에 접근한다. 접근했죠. 접근해서 여러분들 여기서 한 주만 매매 전략을 짰어도 다음 날 상한가로 입성하는 포인트가 또 여기서 잡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동평균선 안 봐도 되지, 보조지표 안 봐도 되지, 기준은 10봉 이내에 기준봉이 출현했는데 몇 프로 이상짜리의 기준봉만 이런 조건으로 전략을 짤 수 있는 합당한 조건으로 여러분들께 수익을 챙기는 감각. 그러면 이런 조건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어떤 기준봉이든지 매매 전략에 따라 틀려요. 그러면 다음 3탄입니다. 매수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비법입니다. 그러면 매수만 하면은 기적이 일어난다. 매수만 하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까요? 네. 난다고 보십니까? 계좌가 녹을 수도 또 좋아질 수도 있죠. 그죠. 시장에는 100%는 없습니다. 솔직히. 다만 보편적으로 이게 승률과 확률이 몇 프로짜리냐 이런 기법을 사용했을 때 근데 이런 기법을 이 이동평균선이라는 200일선 매매법입니다. 우리가 200일선이면
1년 동안의 주가 흐름이에요. 그러면 200일선을 도입화시켰다는 것은 1년 동안의 주가를 평균 가격을 도입화시켜서 신고가를 갱신하러 추세가 전환됐다고 읽으시면 되는데 우리가 급등 종목은요. 200일선 이동평균선을 도입화시키는 구조가 급등 종목에서 다 나타납니다. 대신 주호 선생이 방금 200일선 도입화시키면 무조건 급등한데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어떠한 조건이 따라가야 돼요. 어떤 조건이냐? 승률과 확률을 높이기 위한 매수 타이밍이 있는데요. 200일선 이동평균선 플러스 여기 구간에서 몇 일선의 이동평균선이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지지대가 확립되든지 그걸 도입화시켜서 뛰어넘는 캔들이 만들어졌든지 이게 성립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추세 도입화시키는 파동에서 신고가 행진으로 넘어가는 그런 추세까지 다 잡아먹을 수 있는 그런 매매 기법인데 우리가 실전 매매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동원 시스템즈입니다. 여기서 지금 200일선, 이 빨간 선이 200일선입니다. 근데 하단에서 지지부진하게 움직이다가 퉁 하고 올라탔어요. 퉁하고 올라탔는데 이제 눌린 구조가 만들어지죠. 진짜 여기 200일선이 지지력이 확인되는지 찔끔찔끔 내려와서 여기서 도지형이 지금 만들어졌는데 여기 부분에 어떠한 이동평균선의 보조 역할을 강력하게 해주는 보조 역할을 해주는 이동평균선이 딱 받치고 있거나 도입화를 시켜놓은 구조가 만들어져야지 이렇게 올라가면서 3만 4천 원짜리가 4만 5만 원대까지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추세를 같이 타고 가는 전략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동평균선이 몇 일 이동평균선이 보조 역할을 해줘야 여러분들도 여기 부분에서 매수를 잡았는데 이렇게 30% 40%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지 이 또한 자료집에 명확히 제가 설명까지 해서 자세하게 설정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그 자료집을 받으셔가지고 과연 주호 선생이 방금 말씀드린 200일선 이동평균선 플러스 몇 일 이동평균선이 같이 보조 역할을 해준다고 하면은 이런 구조로 상승장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 바로 이해되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는 추세 전환을 알리는 적산병이라는 자료집에 안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산병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적산병이 아닙니다. 바닥에서 양봉 3개가 선정된다고 해서 그걸 덜커니 잡으면요. 오히려 힙소에 다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상승 추세의 전환을 예고하는 게 적산병입니다. 시가는 전일 몸통 구간 내에서 형성돼야 돼요. 처음 장대 양봉에 다음 캔들은 시가에서 이 몸통 구간에서 형성돼야 되고요. 다음 캔들도 이전 캔들의 몸통 구간에서 시가가 형성돼야 되는데 종가는 전일 종가보다는 더 높게 형성돼야 된다. 그리고 상승 추세 중에서 적산병이 발생하면 상승 추세가 계속된다는 시그널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적산병 발생하고 하루 이틀이 됐든 3일, 4일이 됐든 조정 이후에 땡땡땡땡이 할 때 여러분들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신다면은 그건 추세 전환 신호도 있고 매수 전략을 펼쳐서 시그널, 상승 추세 시그널까지 타고 가는 전략을 만들면 되는데요. 실전으로 들면 일단 탑 머티리얼입니다. 여기 지금 적산병이 하나 딱 탄생했죠. 적산병이 탄생했는데 음봉이 2개 눌린 구조가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구조가 만들어졌죠? 추세 상승으로 추세 전환을 알리는 적산병처럼 추세 상승으로 거의 80% 이상의 수익이 달성되는 이런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과연 음봉 눌림 때 여기서 적산병 완성 후에 음봉 눌림이 만들어지는데 이 음봉 눌림 때 땡땡땡 플러스 땡땡 이동평균선이 여기도 물론 같이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적산병의 조건이 성립되면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매수를 잡아서 뭐 여기까지는 다 먹는다 할 수는 없겠죠. 물론 여기서만 청산해도 20, 30%짜리가 수익률이 달성되는 거고요. 또는 뭐 나는 추세로 좀 차트를 나는 보실 줄 안다. 그동안에 많이 공부를 해서 그렇다면 이런 추세 매매도 가능한 게 적산병인데 이러한 조건이 들어와야 적산병도 성립이 되면서 우리가 안전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이 조건도 마찬가지로 자료집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요. 설명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차트까지 다 들어가 있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한번 열람해 보시면은 아마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에 2, 3배는 더 이해가 더 빨리 오실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 이 사탄은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이유 불문이에요. 주식 투자가라면 이거는 하나만 여러분들이 깨달음을 다 얻고 매매 전략을 짠다면요. 여러분들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매매 기법으로 완성시켜서 진짜 나중에 연세가 드셨어도 다른 데 의지하지 않고 혼자 독립적으로 매매 전략을 충분히 짤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런 기준봉이 완성되고 오히려 기준봉을 깨고 내려가는 파동입니다. 이 기준봉 시가를 붕괴시키면은 하단 공격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기준봉 20% 이상짜리 이 기준봉 처음 설정된 기준봉이 20% 이상짜리의 기준봉이 선정돼야 돼요. 그리고 종가 대비 종가는 몇 프로짜리 기준봉이었는지 여기 이 첫 번째 기준봉입니다. 몇 프로짜리였는지 그리고 기준봉 출현 이후 음봉 눌림 시 음봉 거래량은 기준봉 거래량의 몇 프로를 넘어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준봉 출현 당일 이 거래량의 음봉 거래량에서 여기 이 기준봉을 기준으로 거래량은 어디 이상을 넘어서면 절대 안 될까요? 어디 이상? 그걸 넘었으면은 이 매매 전략에서는 X 쳐야 돼요. X. 근데 대신 여기 세 가지 조건이 딱 합당하게 성립된다고 하면은 이건 매매 전략을 친다고 하면은 앞전 고가나 고가를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연결돼 버립니다. 그리고 기준봉 시가 재돌파 시 공공이동평균선 위에 위치하거나 돌파할 때는 따라붙어도 돼요. 당일날.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만 정리를 해서 관심 종목에다 쫙 뿌려놓고요. 아침에 딱 아침부터 째려보는 겁니다. 얘가 거래량이 좀 는다? 그럼 의심하고 다음 관심 종목 딱 또 설정해서 그 종목만 메인으로 설정하고 이걸 돌파시키는 이 이동평균선, 여기에 나온 이동평균선을 돌파시키는 파동이면 얘는 장대봉으로 뽑아버려요. 확률이 되게 셉니다. 확률이 되게 세기 때문에 이 매매 전략 하나쯤은 여러분들이 평생 써먹을 수 있게끔 제가 자료집에다가 딱 박아놨기 때문에요. 요거 하나는 여러분들도 꼭 내과시키는데 이 기준봉 시가 돌파 시 이 이동평균선을 돌파하는 종목들은 거의 20% 이상짜리가 여기서 바로 출발해버립니다. 바로. 그런 구조가 나타나듯이 그리고 수익 청산은 기준봉의 중심가와 종가를 목표가로 설정해도 이걸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기준봉의 종가까지만 올라가도 기본적으로 20, 30%짜리가 올라가기 때문에요. 충분히 수익은 거출할 수 있다는 존재가 또 깔리는 패턴입니다. 그럼 우리가 실전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린 리소스라는 종목인데요. 여기 기준봉 하나 딱 완성이 됐습니다. 대량 거래 완성됐죠. 그리고 음봉으로 눌립니다. 이 기준봉 시가가 붕괴됐죠. 이 붕괴된 시가에서 어느 날 갑자기 기준봉이 하나가 딱 기준봉을 단봉이 딱 올라탔습니다. 근데 다음 날도 기준봉 꼬리로 때렸다가 붕괴가 안 돼요. 여기 기준봉의 시가 자리입니다. 이 기준봉의 시가 저가. 그럼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기준봉 출현 그리고 기준봉 출현의 거래량은 이 음봉 거래량의 몇 프로는 넘어서면 안 된다. 대신 얘들은 안 넘어섰죠. 그리고 기준봉 시가를 돌파시켰는지 그리고 몇의 이동평균선을 이 부분에 이동평균선이 있어요. 돌파시켜서 지지력이 확인되는지 이 부분만 체크된다고 하면은 이런 매매 전략만 가지고 있어도 시장에 이런 종목들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관심 종목에다 편입시켜 놓고 전략을 짠다고 하면은 충분히 앞전 고가나 여기 종가까지도 수익률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전략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60분봉 매매법입니다. 60분봉은 기본적으로 기준봉 중심 가격입니다. 이 60분봉은 꼬리와 이 저가하고 다 합혀서 중심 가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일봉에서는 기본적으로 몸통만 가지고 중심가를 설정하는데 60분봉에서는 꼬리와 저가를 다 합혀서 중심 가격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60분봉 기준봉의 몇 프로짜리인지 우리가 일봉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16%, 20%, 25%짜리가 기준봉으로 선정이 되는데 60분봉에서는 틀립니다. 60분봉에서는 기준봉의 몇 프로 이상짜리가 선정돼서 상승세가 만들어지는지 중심 가격 그리고 이걸 실전으로 보시면 장대 양봉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면 이 장대 양봉의 꼬리와 저가와 중심 가격 딱 그어보니까 여기서 딱 이건 60분봉이기 때문에 아침 9시부터 10시에 한 캔들,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캔들, 6개 캔들 이상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아침에 출발해서 다음 10시부터 11시 캔들이 음봉으로 얻어맞았는데
중심 가격에서 지지받는지 확인되면 다음 캔들에서 매수 전략을 펼치면은 당일 매매까지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일 매매. 대신 5%에서 10%의 수익률만 청산하는 게임으로 단기 매매 전략도 단타가 아닙니다. 단타가 아니라 단기적인 입장으로 수익률을 청산할 수 있는 게임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이 60분봉 매매는 추세 전략은 불가피하다. 그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입니다. 클라이막스. 화살표 신호만 뜨면 추세 상승, 매수하면 추세 상승, 수익 매매 전략이 만들어지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시장 변동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단타 매매나 돌파 매매보다 요즘 단타 매매 많이 치죠. 많이 하시죠. 그리고 돌파 매매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 전략보다 상승 확률이 워낙 높습니다. 그리고 저점 구간을 정확히 잡아냅니다. 여러분들 하락 추세에 있는 종목이 어디서 저점이 잡힌지 과연 여기서 지하 1층인지 알고 매수를 잡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지하 2층, 3층, 4층까지 떨어지는 경우의 수가 또 나타날 수 있고요. 상승 시그널의 지속성이 강하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 뭔데? 하고 또 여쭤볼 수가 있겠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건 이제 현대 로템이라는 종목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에 빨간 화살표가 2개가 딱 나와 있습니다. 빨간 화살표. 이 빨간 화살표는 제가 수식을 만들어서 설정한 수식 공식이에요. 그러면 이 수식은 자료집에 제가 길지 않습니다. 수식이 짧아요. 아주 짧습니다. 이걸 자료집에다가 수식 공식까지 설정해 놨기 때문에 수식 공식에 설정하는 방법도 하나하나 카피 떠서 제가 자료집에 다 딱 박아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료집을 받아서 하나하나 똑같이 따라만 하신다 하면은 여러분들 쓰시는 HTS에 이 화살표가 딱 선정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는요,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시그널선이 하나 지나가죠. 시그널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여기서는 안 떠요. 이 시그널선에 부딪혀도 안 뜨는데 왜 여기만 딱 저점에 떠가지고 24,000원대에서 오늘 43,000원대까지 올라갔었어요. 추세가.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가져가지를 못할 망정 단기적으로 여기 24,000원대 매수해서 얼마입니까? 3만 원까지 20~30%라도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는 이러한 공식적인 화살표. 이 화살표는 쉽겠죠. 여러분들이 뭐 이것저것 재지 않고 머리 안 쓰고 보조지표 안 봐도 되고 이평선 안 봐도 되고 특히 직장인분들이나 시간대가 좀 주식 매매할 수 있는 시간대가 안 맞는 분들은 이런 매매 전략 하나라도 차트에다가 무기처럼 설정해 놓는다 하면은 앞으로도 조금 더 수익은 또 나아지는 관점으로 추세 매매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종목도 한번 볼게요.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입니다. 요즘 핫하죠. 전력주. 여기 하나, 여기서도 이 선을 딱 부딪혔는데 신호 안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만 하나가 딱 나옵니다. 선이. 여기 화살표 신호, 여기 나왔죠. 여기. 화살표 신호 하나 나온 뒤에 어때요? 여기서 얼마냐면요. 15,000원, 6,000원대인데 그냥 기본적으로 여기 부분에서만 청산을 시켰어도 25,000원. 거의 40~50% 수익률로 달성할 수 있는 게임은 진행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화살표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물용이니까요. 꼭 줄 때 받아라.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는 꼭 챙기셔야 되는 관점으로 가셔야 되고 이거 하나는 무조건 차트에 설정해서 대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종목을 또 제시도 해드리고 매매를 전략을 또 짜드린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IMT 반도체 장비업체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이제 기준봉 매매입니다. 기준봉 매매인데 여기에 지금 한번 들었다 놨어요. 들었다 놨다가 한번 흔들죠. 흔드는 파동에서 여기서 꼬리 변동성을 하나 줬습니다. 기준봉이 하나 생성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점과 그 라인 추세선을 딱 그으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기에 시가 자리에다가 라인 하나 그어보세요. 그리고 중심가 자리에다 라인 하나 딱 그으면요. 여기 정도에서 매매 전략을 채웠는데 어떻게 됐어요? 거의 상한가 언저리까지 한번 슈팅이 나왔습니다. 이 매수 단가는 22,500원과 21,500원 구간에서 매수 단가를 설정했는데 40% 이상의 수익이 났죠. 그러면 제가 제시를 할 때 1월 29일 고가 26,900원짜리를 돌파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라고 제가 명시를 해드렸어요.
그러면 26,900원 이전 고가를 돌파시키고 신고가를 갱신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최근에 완전히 눌러놨어요. 그럼 재매수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왜? 거래량 없이 전략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예. 네, 오늘 기준봉 매매 기법으로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기준봉 매매 기법을 적용해서 탑 머티리얼즈 같은 종목은 80%의 수익률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최근 히든 종목 수익률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주호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히든 종목 수익률처럼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이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주호 선생님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지금 같이 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시즌2 자료집 5탄을 모두 다 증정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같이 참여하셔서 이 자료집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순간 바로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의 히든 종목 어떤 종목인가요? 네, 시간 관계상 바로 진행할게요. 예, 오늘 지금 히든 종목을 제가 두 종목을 갖고 나왔는데요. 지금 현재 보시면 제가 기준봉 매매 전략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꼭 공부를 해드렸고 자료집을 증정해드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히든 종목은 여기 지금 현재 기준봉 윗골이 달린 윗골이 캔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준봉의 저가를 붕괴시키지 않고 한 번 더 기준봉이 생성됐어요. 그러면 이 기준봉 윗골이 달린 기준봉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꼬리 변동성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근데 하락시킬 때는 거래량이 없어요. 그리고 이 기준봉의 시가를 붕괴시켰는데 여기 부분에서 꼬리 달리고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다는 것은 저희 아까 공부했죠. 기준봉 붕괴시켰다가 21선 타고 올라가 말을 해버렸네요, 제가. 이동평균선을 타고 올라가면은 다시 한번 앞종고가까지 치러 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라가는 파동이 만들어지면은 기본적으로 30% 이상짜리의 수익을 또 맛볼 수 있는 구조가 생성될 수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볼 겁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을 한번 기억해 놓으시고 다음 종목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 보시면 여기 보시면 기준봉 완성, 눌림, 기준봉 완성, 눌림, 기준봉 완성, 눌림 구조에서 또 한 번 기준봉을 완성되고 눌림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면 박스 전략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장대 양봉 거래량만 탄생했다는 것은요. 매직 구간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전 고가를 돌파시키는 파동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강해요. 그러면 이걸 여기서 포인트를 잡아서 전략을 세운다고 하면은 충분히 수익률은 이런 구간에서 시장이 힘들잖아요. 힘든 시장에서도 여러분들 계좌가 단돈 5%든 7%든 10%든 수익으로 갈 수 있는 종목 두 종목을 갖고 나왔으니까요. 이런 종목으로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집은 꼭 챙기셔야 된다는 거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 두 가지 살펴봤습니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주호 선생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내용 핵심 정리 같이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시장 전력과 전기주 강세 보였습니다. 구리 가격 신고가 경신했고요. AI 산업 확대에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관련주로 삼화전기, 가온전선, 광명전기 전략 세워봤습니다. 두 번째로 기준봉 매매의 비밀로 탑 머티리얼 종목처럼 80% 넘는 수익 볼 수 있는 방법 오늘 배워봤습니다. 마지막 히든 종목 반도체 미세 공정 관련주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주호 선생님과 인사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호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포맨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